안녕하세요. 게을러도 돈벌잡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에서 1억대 아파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0평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84제곱미터니까 33평, 34평 이런 애들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명은 이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최저가가 1억 7천부터 이제 1억 9,500까지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 조사를 해봤고요. 한 단지는 이렇게 거의 50%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대구가 많이 하락한 지역이니까 실거주를 위해서 한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알아보려고 하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3년 4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였고, 직거래는 제외하고 중개거래 기준으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00세대보다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파트들 보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괜찮은 것들이 있고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멤버십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위는 동구에 있는 태왕 그린힐즈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462세대이고요. 1997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한 25년 차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세대당 1.28대를 댈 수가 있어서 뭐 주차가 엄청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차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시내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는 지묘초등학교로 도보로 11분 거리니까요. 조금 거리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동화천을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단지들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편으로는 조금 더 신축들이 있어서 편의시설 같은 거는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곽 순환도로가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어디로든 이렇게 조금 차량으로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6분만 내려가게 되면 롯데 아울렛이 있어서 아울렛에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대구역까지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최고가는 희한하게 2016년도에 2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2억 4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1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최저가는 1억 7천만 원이고 매매 물건이 43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히 매매 물건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매매 최저가는 1억 8천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매물 같은 경우는 2층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씩 더 비싼 매물들이 있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1000에서 2000 정도는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는 희한하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전세 최저가가 1억 6천이기 때문에 거의 이 매매 최저가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2년도 기점으로 거의 거래가 없었던 걸 보이고요. 아무래도 462세대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거래되진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도 1억 7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13년도에 최고가 정도 금액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왕 힐즈 아파트 말고도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어서 한번 최고가랑 호가, 실거래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힐즈는 97년도에 지어지고 지금 1억 8천 정도의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80 보선타운 2차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지어서 2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 2억 원까지 최저가랑 호가 모두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성 3차는 2001년도에 지어져서 2억 6,500까지 갔다가 최저가는 2억 1천, 그 다음에 호가는 2억 3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것들은 2억 초반부터 1억 후반까지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구나,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있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7월에 지어졌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4억 8,500만 원까지 갔는데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3억 6,500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인데 연식의 차이로만 이렇게 가격이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거의 동일한 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아파트들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위는 달성군에 있는 달성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228세대로 굉장히 큰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1년도 2월에 건축이 돼서 이제 13년 차 정도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39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는 어느 정도 넉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달성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꽤 넉넉하게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쪽 편이 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자리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이쪽까지도 차량으로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일자리까지도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가는 구지초등학교는 도보로 13분 정도 걸리고요. 구지중학교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그렇게 가까운 단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새로운 이제 역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교통이 있으면 대구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7년도에 개통이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조금 차량으로 다니시면 될 것 같고, 뭐 서대구역까지도 가고 테크노폴리스까지도 가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대구역까지는 차량으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고가는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최고가는 2억 500만 원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그래프를 보더라도 올라왔다가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이 거래가 최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한 달 전에는 1억 6천만 원에 직거래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매물건도 한번 참고를 해서 이 사이로 가격을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는 1억 8천만 원인데 매물 개수도 43개가 나와 있어서 꽤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1억 8천부터 1억 6천 사이에 매매가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천5백만 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저가하고 가까이 있거나 혹은 최저가보다 밑에 있는 매물들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1억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9천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꽤 차이 나는 지역이고 이쪽에 전세는 그렇게 인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를 실거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조금은 높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을 살펴보면 전세 같은 경우 1억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도 가격 정도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선에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와 있는 1억 7천5백만 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가격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번 가격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신 파크드림은 1억 8천에 거래가 됐지만 1억 7천5백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17년도 2월에 지어졌기 때문에 10년이 안 된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고가가 3억 조금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2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다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들인데요. 국가산단 디에트르나 영무의 다음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3억 5천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아파트들인데 지금은 2억 4천5백만 원, 3억 원에 매물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최저가랑 호가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준파크 같은 경우는 최저가보다도 많이 내려간 매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서 지금 보신 화성파크드림보다는 약 5천만 원 정도는 비싸지만 옆에 있는 신축들에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축 같은 경우는 2억 초반부터 3억까지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파크드림 같은 경우는 1억 후반에 가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위는 달성구에 있는 월성 보성 1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185세대이고요. 1991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0.58대니까 주차는 정말 불편한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성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학원도 이렇게 많이 있고, 학군 같은 경우도 송일초등학교, 월암중학교, 영남고등학교, 이렇게 대구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을 키우는 수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가는 대구 송일초 5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초등학교도 5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영남중학교와 월암중학교, 여기 모두 학군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한 17분 정도 걸어가면 상인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 보시는 곳은 홈플러스나 이마트까지 도보로는 20분 정도 걸리지만 차로는 5분 내외로 걸릴 거기 때문에 상권도 괜찮게 있고, CGV도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고 교육 환경도 괜찮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12월에 45,900만원까지 갔던 아파트가 23년 1월에 1억 8천에 거래가 돼서 거의 2억 가까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고, 하락률로는 49% 정도, 거의 50% 하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점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높이 거래된 건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매물은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6개 매물이 있고, 호가로는 2억 원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지금 2천만 원 정도 올라서 호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최저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에 4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3개가 나와 있고 똑같이 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저가랑 전세가랑 1,000만 원 밖에 차이가 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이 있겠고, 매매가랑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 사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 1억 7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14년도 기준 금액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9년 전 금액에 들어오는 게 1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특이한 점은 2020년도와 21년도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 지역이 전세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매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도 한번 매매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살펴드린 월성보성 1단지가 91년도에 지어졌고 지금 2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보성 윤화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지어졌고 4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3억 5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고, 매매 매물 가격은 2억 9천부터 나와 있어서 오히려 최저가보다 더 낮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월성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지어져서 최고가가 7억 2천만 원까지 갔는데 최저 거래가는 4억 6천만 원이고 호가는 5억 5천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저가랑 호가는 차이가 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월성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건축이 돼서 6억 3천까지 갔다가 3억 5,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 호가는 3억 9천부터 나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축인 삼정 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에 입주를 했고요. 거의 8억 원까지 갔던 걸 볼 수가 있고, 최저가는 반토막 정도 난 4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5억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살펴보면 한 2008년도 이상 된 아파트들은 4억에서 5억 원대의 거래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조금 연식이 있는 9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2억부터 2억 후반까지 아주 다양하게 매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런 시세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월성 보성 1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실거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위는 북구에 있는 칠곡 한스타운입니다. 이 아파트 총 세대수는 593세대이고요. 1995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세대당 0.17대니까요.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는 학정역까지 도보로 6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있는 필거역까지는 7분 정도 걸리니까 어느 정도 지하철을 이용하시기에는 충분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도보로 12분 정도 걸리고요. 중학교까지는 조금 가까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원가까지는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학원가를 누리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주변에 있어서 도보로 4분만 가면 홈플러스도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는 경북대학교 병원이 가까워서 이 병원까지 이용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022년 11월에 최고가로 2억 3,300만 원이 거래가 됐는데요. 단 2달이 지난 2023년 1월 달에 1억 8,400만 원이 거래가 되어서 거의 2달 만에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이 가격보다는 올라서 거래가 된 건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는 1억 8,400만 원인데 매물은 16개 나와 있고 호가는 2억 2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최저가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인데 매물은 2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지 1억 7천만 원부터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살펴보면 1억 3,500만 원이 굉장히 낮았던 가격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1억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16년도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7에서 8년 전 가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최저가보다는 좀 올라와 있지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 1억 8,4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2014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9년 전 가격까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이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고가가 엄청 높았던 그런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가격이라 그러면 더 내려갈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살펴보신 한스타운이 2억 2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칠곡 3차 보성 아파트 같은 경우 97년도에 지어졌는데 1억 9천만 원에 직거래로 거래된 적도 있고 2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 사이 가격인 2억 500만 원에 호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호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칠곡 우방 같은 경우도 98년도에 지어져서 2억 3,200만 원까지 갔는데 최근 호가는 1억 8,50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오히려 한스타운보다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칠곡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지어졌고 4억 3,700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최저가랑 호가는 3억 초반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2010년도에 지어진 SDID 프라임 같은 경우는 3억 8천만 원까지 갔는데 2억 6,500만 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어진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성 효린턴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3억 초반대에 매물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에 8거역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8거역 주변에 있는 칠곡 네스빌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지어졌는데 4억 원이 최고가인데 3억 1천만 원 정도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라하우젠트 1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어졌고 3억 초반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매물들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3억 초반부터 2억 후반 이렇게 매물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억 후반부터 2억 초반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같은 상권을 누리고 있지만 연식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거주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위는 남구에 있는 정우 맨션입니다. 이렇게 맨션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층수가 낮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12층이나 되는 맨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총 세대수는 441세대이고 1979년도에 건축이 돼서 40년이 훌쩍 넘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주차는 0.92대로 연식을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복도식인 점이 조금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우맨션부터 안지랑역까지는 도보로 7분, 현충로역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기에도 충분히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까이 있는 남도초등학교까지는 도보로 9분 정도 걸리니까요.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운 단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병원이 이렇게 가까이 두 군데가 있어서 영남대 병원도 도보로 가실 수 있고 가톨릭 병원도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까지도 도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의료시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재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우맨션의 가격을 살펴보면요. 2022년 11월에 2억 3,800만원까지 갔던 가격이 23년 1월에 1억 9,500만원에 거래돼서 여기도 두 달 만에 4천만원 정도 빠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최저가는 1억 9,500만원인데 매매 매물은 9개가 나와 있고 호가 최저가는 1억 8천부터 나와 있어서 오히려 매매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매물이 1층이라서 그 다음 매물을 가지고 왔더니 2억 2천만 원으로 이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1억 1,55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매물은 한 개가 나와 있고 전세 가격은 1억 3,500만 원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그렇게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아닌데 보통은 한 1억 2천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던 아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1억 9,500만 원이 한 2021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뭐 예전 가격으로 엄청 내려온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아직은 높게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굉장히 79년도에 지어져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한번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살펴보신 정우맨션 같은 경우는 1억 8천부터 매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동아대덕 300세대가 되지 않는 아파트이긴 한데요. 최저 거래가는 2억 2천만 원에 22년 8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지금 매물은 2억 3천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파크맨션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지어져 있고 최근에는 거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2억 2천만 원부터 호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세대는 되지 않지만 동신점포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지어졌고 최저 거래가가 1억 7천만 원이고 이 거래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거래된 건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호가가 2억 3천만 원으로 더 높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이렇게 재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파트들 매매가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매물들은 한 1억 8천부터 2억 초반까지 이렇게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재건축들이 다 신축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 전체가 많이 변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런 단지들도 다시 변화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에서 1억대인 아파트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억대 아파트들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대에서는 이렇게 두 개 단지가 1000세대가 넘어서 그래도 대단지인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저가랑 매매 매물이 거의 붙어 있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은 조금 매매가가 벌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많아서 전세를 사시느니 차라리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들이 몇 개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다가 신축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갭이 작은 것들은 투자로 가지고 계시다가 신축이 되면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구에서 저렴한 아파트들 알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